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으로 복수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30분이죠.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을 줄이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200 EMA의 지지를 다진다면 새로운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겠지만 200 EMA의 지지가 깨진다면 1월의 상승분을 대부분 되돌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비트코인 CME 선물 차트입니다. 여기 표시해드리는 곳 보세요. 노란색 선으로 표시해드린 갭과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이 23K를 지켜줬다면 저 갭을 남겨둔 상태로 상승을 한동안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일단 23K가 깨진 순간부터 갭을 채우러 돌아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CPI 발표가 나온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갭 자체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케이스입니다. CPI 발표가 나오게 되면 결과가 어떻든 순간적으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물 포지션에 대한 양방향 청산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CPI 발표가 결국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내용이라면 갭 상단부만 터치한 이후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빠른 반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표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갭 자체가 지지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의 하락이 나올 경우 비트코인은 20.4K 부근까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가능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갭을 채운 이후로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갭이 가까워질수록 갭을 채우고자 하는 경향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제가 갭이 처음 형성되던 1월 당시에도 일단 갭을 채워놓고 상승을 이어가는 것이 보다 장기적인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이 갭만 딱 채우고 빠른 회복을 보인다면 이런 형태의 상승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런 구조의 상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되는 CPI 데이터가 자산시장의 상승에 도움이 되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 시나리오는 갭을 채우는 과정에서 하락 모멘텀이 더욱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CPI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 충분히 이런 형태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갭을 채우는 과정에서 추세가 뒤집히는 것인데요. 이 경우 비트코인은 다시 18K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로 쌍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2달에서 3달 정도 더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1월의 상승세를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CPI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 일단 investing.com의 데이터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코어 CPI 예측치는요. 지난달의 5.7%에 비해 0.2%포인트 낮은 5.5%로 확인되고요.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CPI 예측치는 지난달의 6.4%에 비해 0.2%포인트 낮은 6.2%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CPI 발표의 경우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요.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분석 사이트인 칼시닷컴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헤드라인 CPI가 6.6%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달 6.4%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지며 급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리브랜드 연준 또한 이번 헤드라인 CPI가 6.48%로 지난달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무들 낙심하지 마세요. 유일하게 희망적인 데이터를 내놓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트루플레이션입니다. 트루플레이션의 경우 지난 CPI 발표들을 매우 정확하게 맞춰왔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헤드라인 CPI가 5.8%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가 6.2%인 상황에서 트루플레이션의 예측처럼 5.8%로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측 기간마다 이번 CPI에 대한 추정치가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 다른 이유는요.
미국 노동부가 이번에 지난 CPI 데이터를 수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의 월간 CPI는 마이너스 0.1%로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월간 CPI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부분에 시장이 열광했는데, 이번에 미국 노동부는 마이너스 0.1을 플러스 0.1로 수정했습니다. 소폭 하락인 줄 알았던 데이터가 소폭 상승으로 바뀐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전달과 그 전전달의 데이터도 미국 노동청은 0.1%씩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이 발생한 것은 노동청이 CPI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데이터에서 계절 변동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인 계절 조정 요소를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다음 CPI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고요. 그로 인해 각 예측 기관마다 CPI 예측이 크게 갈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CPI는 다른 때보다도 더 큰 변동성을 불러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는 지난달의 CPI가 6.4%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이건 노동청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인베스팅닷컴에 의존하고 있죠. 수정사항을 반영한 지난달의 CPI는 6.5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6.5%를 기준으로 이번 CPI 발표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CPI에 대한 시장의 예측치가 6.2%로 지난달의 CPI 발표 수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 말이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의 경우는 그 이전 달의 CPI에 비해 0.6%포인트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예측치는 전달의 CPI에 비해 0.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 발표치가 오히려 지난달 CPI보다도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달의 CPI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6.5%보다 헤드라인 CPI가 높게 발표된다면 시장은 충격으로 인한 큰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6.4%로 발표가 나오게 되면 지난달에 비해 0.1%라도 낮아진 것이니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베스팅닷컴에 나온 수치만 보고 지난달 CPI 수치를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겠죠. 일단 6.5%라는 기준점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CPI가 6.4%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시장의 예측치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CPI에 대한 블룸버그의 추정치는 6.2%이기에 헤드라인 CPI가 6.2%보다 낮게 발표가 난다면 증시와 코인 시장의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6.3% 또는 6.4%로 발표된다면 지난달보다 낮아졌지만 기대치보다는 높은 발표가 되기에 일부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CPI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이제 코인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크립토 시장에 대한 겐세이입니다. 미국 SEC는 지난주에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에서 미등록 증권 상품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로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크라켄은 어쩔 수 없이 3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고 모든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게리 겐세이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게리 겐세이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크라켄과 같은 거래소의 문제는 규제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크라켄뿐 아니라 수많은 암호화폐 업체들이 규제기간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등록하고자 계속해서 신청해왔지만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SEC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미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해방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고시를 내밀지만 실제로 SEC가 크립토 업계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침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SEC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사건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아주 큰일이 있었죠. SEC는 팍소스 트러스트를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에 따르면 SEC는 팍소스가 발행하고 상장한 디지털 자산인 바이낸스 USD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BUSD는 바이낸스의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미국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칼을 뽑아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게 되면 크립토 시장에는 또 다른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칼을 뽑아든 상황이기 때문에 테더사의 USDT와 서클사의 USDC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USDT와 USDC는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 기축통화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은 약간의 잡음처럼 보이는 사건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크립토 시장의 다양한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텔레그램, 인스타, 카페, 트위터가 있고요. 카톡방도 여러 개 운영 중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카톡방 들어오시고요. 아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일반 카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이렇게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CPI 발표 전까지 카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당장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내일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